보는 사람이 이 이사도 덩컨의 이입이 돼서 보는 사람이 몸을 갖다 움직이게 시키게 만드는 거. 그게 무용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다음에 연기자 톰 행크 이 사람도 이 실제로 극 중에 있는 인물에게 엠파티가 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고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대. 어렸을 때서부터. 아폴로 13이라고 혹시 영화 본 사람 있어요? 강추야. 아주 강추인데 인간의 휴먼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가장 명작을 꼽아라 난 그러면 아폴로 13호 이 영화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인데 이제 너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그 수영장 속에 밑에 들어가 가지고 호수로 연결해서 마치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우주 비행사가 진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걸 느꼈을까를 갖다가 체험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사람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술을 하던 무용을 하던 음악을 하던 이 엠퍼시라고 하는 거는 이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 뭔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다라고 강조를 갖다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게 꼭 이런 예술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과학 또 의학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엠퍼시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 멘트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의사이자 시인인 사람이요.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의사이자 시인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환자들의 복잡 다단한 마음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에 이입이 된 거예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나는 잠에서 다시 깬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엠파티를 갖다 들어가고 또 엠파티를 갖다 나온 경험을 생생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갖다 직접적으로 한 경우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저 사람 속에 잠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 신발을 잠깐 신었다가 내가 튀어나왔구나.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정말 몰입해서 엠파티를 느꼈구나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은 의대 많은 데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연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의 입장에서 이 병을 치료받고 또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경험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시도를 왔고요. 또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법들을 사용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가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갖다 디자인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우리 5케이스를 보게 되면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실제로 그 사람의 내부에서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법. 뭘 갖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마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느껴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툴이 심파시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할 수가 없는데 인간한테는 심퍼시라는 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걸 갖다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엠파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하는 케이스들로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말조련사 뭐 동물 행동학자, 인류학자라기도 하죠. 제인 구달이나 외과 의사나 기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조련하는 백 브래너먼 영화에도 나왔었고 이 사람이 이제 말 조련사인데 이 말 조련사 이 사람 말도 나는 굉장히 요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 말을 길들이기보다 말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왜 어떨 때 어떻게 움직이고 싶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갖다가 막 해라라고 하는 거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둘이 굉장히 다른 건데 그 두 개가 두 번째 걸 하기가 참 어려워요. 첫 번째는 쉬워. 숙제다 해라. 뭐 숙제 카운트한다. 잘했나 못했나 카운트하고 1등, 2등, 3등 카운트하고 그런다. 이걸 갖다가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바꿔봤던 게 발표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루즈해져서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고 반면에 진짜 재밌어서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정답은 없는데 하고 싶은 거는 해라가 아니라 하고 싶다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 그걸 갖다 하는 게 내 목표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학부 수업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제인 구달 얘기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침판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침판지의 입장에서 지금 뭘 느끼고 어떤 걸 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아주 교감하고 있는 좋은 사진이에요.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우리 리타 레비논탈치니라는 사람인데 난 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들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환자의 입장에서 또는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프랙티스를 그만뒀대요. 프랙티스를 갖다 그만두고 이제 이 연구 미국에는 프랙티스하는 그러니까 임상을 하는 교수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의학 쪽에 연구를 하는 교수들도 있거든. 그래서 사실 하버드 대학 의대를 가면은 임상하는 의사들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의학 쪽에 기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 옥수수 연구하는 이 유전공학자는 자기가 유전자가 된 것 같은 것까지 느낀대. 이 수준은 나는 안 되겠는데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올로지의 그 유전자 레벨이 자기가 됐다는 것까지 느낄 수 있다고 그러고 분자생물 이분 뭐 분자생물할 분자까지 됐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한 개체가 있고 그 개체에서 분자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 정도까지 감정을 이입할 수 내 몸에 있는 수억만 개의 분자 중에서 한 분자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분자생물학자 내가 박테리아 염색체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거. 물리학자 탄소 원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과학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다 한다는 거. 뭐 이분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광자가 돼서 일렉트론이 돼가지고 이 우주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리차드 파인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전자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갖다가 스스로한테 던졌다는 거고요. 뭐 천체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쭉 보면은 물리학,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엠파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 안다는 거라는 거는 이런 내가 100% 거기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입함으로써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느낌을 통해서 내가 비록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다. 그게 이 엠파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감정이입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나도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얼핏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 세 가지 스텝인데 이 세 가지 스텝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은 부분.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 전체 이제 세 가지 스텝은 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연극 경험이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Play is the th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연극 배우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연극 배우가 하는 감정이입 훈련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내적 주의력, inner attention을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떠한 사물들이나 누구나 만나나 이러면서 내 자신의 어떤 변화가 있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보이는 반응을 관찰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생각을 했지? 를 갖다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커피를 마실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커피가 내 목에 들어와서 흘러가면서 과연 어떤 느낌을 내가 받았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게 나한테 어떤 효과를 줬을까?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는 거. 나 이건 많이 해요. 내 스스로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항상 일상시에 하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런 거 그냥 부지불식적에 다 넘어가는데 의도적으로. 특히 이제 나는 전공이 UI UX 이런 쪽이니까 예를 들면은 새로운 제품 같은 거,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써보고 품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또 임플리케이션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자문 요청을 자주 받아요. 그런 자문 요청을 자주 받으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일단은 내가 쓰면서 나의 이너 어텐션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주의 깊게 보고 그게 잠깐 찰나에 이렇게 느끼고 넘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무지하게 빠르게 써. 아주 100% 정확한 묘사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빠르게 써서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찰나에 지나갔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걸 갖다 해요. 예를 들면은 6S, 아이폰 6S 지금 받아가지고 3차원 이 햅틱 3차원 하는 거 이렇게 쭉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렀을 때 툭툭 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번에 iOS 그 6, 아이폰 6S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기술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한 3, 4개월 전에 그걸 갖다가 입수를 해요. 입수를 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 이 3차원 햅틱이 3D 햅틱이라고 그러는 건데 또는 force to force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법이 나오면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특히 휴대폰 사용자한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까 좀 알아달라. 그러면 이제 직접 가져와서 그 이제 뒤에 보면은 실제로는 아주 정밀한 그 LCD 판이 있어. 그럼 이렇게 눌러 보면은 그걸 느껴요. 시계는 아니지만 또 아이폰은 아니지만 한 3, 4달 전이니까 제품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걸 하면서 내가 뭐를 그 찰나에 느꼈고 그 찰나에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를 들면 난 이런 생각했거든. 처음에 할 때. 이건 난 구별 못 하겠는데.
번째 누른 거, 두 번째 누른 거 이거 구별 못 하겠는데 그게 우리 뎁스 레이어를 준다는 건데 나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걸 구별하나?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밀었을 때하고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하고 장력을 받는 게 틀려요. 이쪽으로 누르면 손가락의 이쪽 부분에 힘이 더 오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손가락의 왼쪽 부분에 더 많은 힘이야. 이런 거 해보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바뀌어지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너 어텐션. 그 다음에 엑스터널 어텐션. 외부에 무엇이 바뀌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뷰티 박스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나 같으면은 저런 거 한번 해보겠어. 백화점에 가면은 왜 이렇게 앉혀놓고 저 화장 이렇게 쫙 해주는 거 있잖아. 그걸 가가지고 보는 거야. 계속 그 앉혀놓고 여러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 텐데 그러면서 아주 주의 깊게 과연 저기서 저 사람들의 몸집이나 행동이나 이 표정 중에 뭐가 바뀔까?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갖다가 바꾸고 있을까? 마음속에서 무슨 하는 걸 갖다가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엑스터널 어텐션. 특히 난 이것도 꽤 많이 하는데 내 그 경력상 또는 이력상 굉장히 낯선 곳을 많이 다녔어요. 낯선 곳을 많이 다니면 사람의 엑스터널한 어텐션이 굉장히 높아져. 왜냐하면 낯선 곳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막 주의가 다른 것들을 갖다 많이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나를 세 번째 보고서 스쳐 지나갔는데도 나는 나를 기억 못하는데 나는 그 사람 굉장히 잘 기억을 해요. 저 사람 첫 번째는 코 후비면서 지나갔고 두 번째는 코 파면서 지나갔고 세 번째는 뭐 코 풀면서 지나갔다. 저 사람은 코 감기 걸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엑스터널 어텐션을 갖다가 높여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 대상이 지각하고 느끼는 것이 뭘까를 상상해 보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말론 브란드가 대단한 연기파잖아요. 이 사람 옛날에 학생 때 얘기예요. 학생 때 얘기인데 뭐가 했냐면은 교수님이 그랬대요. 자, 니네들 전부 다 닭이다. 닭이다 그러고 이제 그 핵폭탄이 곧 떨어질 거다. 한번 연기해봐라 그랬대. 그랬더니 딴 학생들은 막 튀어나가고 야단이 났는데 말론 브란드는 딱 앉아서 알 낳고 있는 가만히 앉아서 알 낳고 있는 연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 교수가 야 너는 왜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막 여기저기 펄쩍펄쩍거려야지 가만히 앉아서 알 낳고 있냐 그랬더니 말론 브란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닭인데 핵폭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알 낳고 있으면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반응할 것이냐.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무런 교감이 없고 아무런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 또는 대상 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대상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첫 번째는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를 갖다가 자세히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하는 걸 갖다가 자세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뭘 느낄까? 앞에 두 개가 없이 세 번째 것만 하려고 들면은 엠파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그 주의를 갖다 기울였었을 때 그럴 때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된 상대방이나 또는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엠파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보고요. 이게 과제예요. 하나는 되고 싶은 사람 또는 동물, 식물, 무생물 아무거나 좋아요. 하나 선택해가지고 감정이입을 해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어떤 생각일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뭐 무용이 돼도 좋고 소설이 돼도 좋고 연기, 상황극, 모노드라마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예. 두 번째는 일가왕 컴패니언 디바이스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컴패니언 디바이스가 됐다. 내적 주의력, 외적 주의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컴패니언 디바이스가 됐었을 때 그 디바이스가 어떻게 느낄까?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그게 우리 다음 주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